이제 힘나노가 이제 지나갔는데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이제 포항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포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포항의 현장은 굉장히 좀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경에 하루 총 강수량으로는 400mm인데 5시경에 한꺼번에 110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10mm 정도면은 사람이 걸어가기도 어렵고 숨을 쉬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런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모든 지천에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그 특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다 차서 수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실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것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포항 지역 전 지역의 대부분이 침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참혹했고요. 또 그 피해를 보신 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물이 빠지고 나자 이제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앞서서 우리 민병덕 의원님 얘기했듯이 실제 한번 물에 잠기고 나면 그 전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도 쉽지 않고요. 또 현재 군 장병들, 포항에 있는 그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군 장병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수해를 한번 입고 나게 되면 사람 손으로 그 집을 잘 아는 사람이 곳곳을 다 청소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 상가라든지 또는 창고 안에 있는 동산,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됐을 때는 전혀 피해 보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태풍 피해다 그러면 1년에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일, 뭐 산불이 났다, 뭐 또 다른 뭐 폭염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뭐 더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재난재해라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 제도도 정비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새로운 좀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우리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지금 돼 있습니다만, 같이 열심히 뛰어서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위기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저희 당에도 지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다 긴급히 요청하겠다.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좀 보상 금액도 현실화하고 보상 대상도 확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포항 전체가 저지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일이지만, 당장이라도 침수 지역에 배수 편부장을 신속하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인력 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지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고요. 다행히도 정부에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재난은 어쩌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게 당하는 일이 아니고 상시 우리 곁에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우리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개선해 가면서 국민 안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내는 법은 약 한 달 정도 주민들 만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발의와 관련된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국민께서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 복구 현실화법을 발의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 경주 지역에 매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 8월 폭우에 이어서 두 번째 수해로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 전에 연이은 수해는 국민에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재난과 재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또 지난 폭우에 이어 이번 태풍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해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반지하 주택의 하수구로 역류한 오물이 순식간에 방 안에 차올라 일가족은 허둥대며 살기 위해 탈출합니다. 이 영화 속 충격적인 장면을 이재민 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수재민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은 더욱 참혹합니다. 양수기를 퍼낸 방에 물고기와 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다 불어터진 침대와 옷장, 싱크대를 망연자실 바라본다. 피해 복구를 위해 뜯어내고 치우는 일조차도 지하 계단을 통한 작업이기에 더 힘들고 너무 버겁다. 당장 입을 옷가지며 음식을 해먹을 조리기구마저도 모두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오물로 오염된 세간살이라서 도저히 다시 쓸 수가 없다. 씻을 곳도 잠잘 곳도 당장에 먹을 것마저도 라고 하면서 침울해 하셨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말에 지하 치마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간에 정부의 구호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가구수 조사와 금액으로 산정된 피해 정도만을 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신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지역 선포 여부와 지원금을 배정해서 내려보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만나봤을 때에는 그때까지도 단 한 푼의 단 1원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폭우 피해가 한 달째이지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며 피해 복구 비용으로 사비로 900만 원을 지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선지급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침과 기준으로 피해 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입니다. 주택은 침수 피해 지원 대상이지만 반지하 주택 침수는 그 정도 액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도 행안부 장관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답변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보험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층 아파트일지라도 지하주차장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차량뿐만 아니라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이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고층 입주자는 밖에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을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법에 공공주택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원도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봉사단체의 지역 봉사활동으로 폐기물을 치우고 피해 복구를 진행했고 정부의 도움과 지원금 약속은 없었다는 게 이재민의 증언입니다. 또한 정부가 제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하면 현행법의 지원 수준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께 침수 피해 200만 원 보상이니 4인 기준 생계비
12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기준을 바꿔 추가적으로 의원금 명목으로 수재 의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만 이 돈으로는 일상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수해 원인을 찾고 수해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을 책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민에게 최대한 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은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됩니다. 기습적으로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함을 핑계 삼기보다는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 복구를 현실화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헌법 가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은 국민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 복구 현실화법은 아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에 주생계수단의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본 법안의 핵심 취지는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서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부 지원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되 공포일 현재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경보 발령에도 포항 아파트에서 9명의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갔다가 2명은 생존을 했지만 나머지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침수차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수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차량 소유자의 자차 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전손의 경우에는 캐피탈 카드사에서는 자차 담보 미보상액을 상계 처리하고 구제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선 책임보험으로 전손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추석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 주민분들에게 누누이 만나서 추석 전에 저희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